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김웅수 총장 역시 아내, 딸 등 네 명이 같이 민원을 냈습니다. 이거 혹시 취재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4일 방송 민원도 이제 김웅수 사무총장 일가족이 먼저 냈고요. 9월 23일쯤 통신 민원, 저희 뉴스타파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낸 처벌 그 통신 민원도 김웅수 사무총장의 일가족이 가장 먼저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통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유일임 위원장이 만들었는데 현판식이 걸리기 전전날에 어떻게 알고 민원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유일임 위원장과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은 KBS 입사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김웅수 총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그 마이크를 좀 주실래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네. 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다시 네네. 고지 드립니다. 네. 예. 민원 내기 전에 네. 류일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제가 지칭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남 씨입니다. 연락하거나 그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네. 저는 그 지금 아니 언제를 지금 네라고 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시기를 여쭤보고 있던 겁니다. 정확히 제가 언제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 내기 전에 네. 당시미에 네네. 민원 낸 후 혹은 그 전후에서 류일임 위원장이나 대통령실 관계자, 구체적으로 김대남 등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안 만나셨어요? 네, 이게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네. 네. 지금 봉지욱 기자님, 김웅수 씨가 답변하는 거 들으셨죠? 네. 그 답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뉴스타파 한겨레 비롯한 저희 언론자가 공동 취재단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그 MBC 등 비판 언론 단체를 고발 사주한 사실에 이제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방심위 유일임 위원장을 비롯한 청부 민원 사건에도 김웅수 세민연 사무총장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사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인은 지금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레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웅수 총장이 공영 홈쇼핑 사회이사가 됐어요. 네. 이 정부 들어서 이게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적극 옹호하거나, 예를 들면 가정주부 운운한 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무슨 시집 출판 기념회 같은 행사에 초대하거나 이런 분들이 꼭 보상을 받아요. 이 김대남 씨의 경우도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하여 고발한 데 대한 대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41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그 41개 음성 파일을 갖고 있고, 저희도 이제 진작에 제공받아서 제가 쭉 내용을 봤는데요. 대통령실 소속 그 비서관 직무 대리가 총선에까지 나간 분이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이원모 전 비서관 때 전략공천되는 바람에 내가 후보에 밀려났지만 여사한테 잘 보여야 돼. 나 여사한테 찍히면 어떡하냐. 공기업도 못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공기업 관련 취업 얘기를 계속하다가 실제로 지난 8월 3일에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갔잖아요. 그때도 그 전에도 이미 계속 여사님 타령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대통령실의 민낯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경식 단장께 묻습니다. 문제 9월 14일 담당 직원이 아무래도 류이목 씨가 그러니까 위원장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 같다, 이런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한 것까지 인정했어요? 네.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면 위원장이 잘 찾아냈다고 칭찬했다. 팀장이 보고했대. 그랬더니 위원장이 이렇게 잘 찾아냈다고 칭찬했대. 이런 요지의 카톡 내용이 있어요. 네. 그 사실도 알고 있죠. 그런 내용의 카톡이 있다는 거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은 보고도 안 했고 위원장이 잘 찾아냈다고 칭찬했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장경식 단장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위원장에게 보고 안 했다. 예, 보고 안 했고요. 그런 말도 해당 직원에게 한 일이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직원이 거짓말하는 거네요? 그때 저는 그게 이제 아니요, 딴 말 하지 마세요. 본인은 보고한 적도 없고 위원장이 칭찬했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팀장님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이거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장경식 단장은 말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뭐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왜 갑자기 말을 바꿉니까? 기억이 없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겁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보고 기억- 안 했다고 했잖아요. 보고는 안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그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장경식 단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는 안 했는데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다가 기억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에게 보고 안 했다. 맞죠? 예, 보고 안 했습니까? 다시 확인합니다. 보고 안 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직원이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 직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에?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은 잠깐만요. 거짓말이죠.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보고 안 했다며요. 보고는 안 했는데 그런데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요거는 뭐예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이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뭘 내용. 몰라요? 저 나중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보세요. 위원장한테 보고 안 했죠. 명심하세요. 저는 질문 무한정으로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좀 욕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답할 때까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팀장님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나왔죠? 네. 이거 두 줄이 다 거짓말이에요.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실에 안 갔다 그랬죠? 보고 안 했죠? 네. 그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보세요. 이거 맞아요? 답하세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보고 안 한 안 건 했다. 아니 보고 안 한 건 맞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전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시간 구애받지 않고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 극찬. 그러면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그러니까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 취지예요.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자, 다시 물을게요. 위원장실에는 갔습니까? 보고하러 갔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고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건에 관해서 보고를 안 했고요. 위원장을 만나긴 했어요? 아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그런데 왜 그럼 지난번에 기억 안 난다고 발령 하지? 보고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되게 바빠가지고 그때 상황이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시 문건 한번 관련해서 묻습니다. 보고는 안 했습니다.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한테 류 땡땡 당신 동생이 민원 신청을 했고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위원장실에 보고 갔다 왔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인과관계상. 지금 우리가 논리야 놀자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나를 극찬하더라라는 말 이 직원한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보고도 안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아니요.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보고 안 했는데 지금 보고 갔다 와서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다. 이 말은 보고했대. 칭찬받았대. 이 두 줄인데 보고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왜 이러세요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한테 보고 안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한테 보고했다는 취지예요. 이미. 이거 거짓이죠. 이 직원이.
그다음에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팀장을 극찬했대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보고도 안 해놓고 보고한 척 거짓말하면서 직원한테는 아 위원장이 나 극찬하더라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이네요. 지금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꾸며내서 했다고까지 모함을 하네요. 그럼 이 거짓과 모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둘 거예요? 이거 거의 보고 안 했는데 보고했다고 전제하고 팀장을 위원장이 극찬했다고 또 거짓말하고 아니면 보고도 안 한 사람이 직원한테는 아 위원장이 나 잘 찾았다고 칭찬했대라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거짓말, 제조기, 허풍장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글인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이 카톡 대화에 나오는 이 담당 직원의 이 말 거짓이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실래요? 제가 이걸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말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저희는 위원장께 보고했다고 봅니다. 정경식 단장이. 그리고 그럼 장경식 단장 지금 탁동삼 공익 제보자나 김준희 공익 제보자나 아직은 저희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 전부 방심위 후배 직원이죠? 네. 그렇죠. 탁동삼 위원이 위원장의 동생이 공익제보 소위 민원을 넣은 것을 모른 척했으면 이분은 그냥 방심위 직원으로 계속 보니까 똑똑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고 공익 마인드도 있고 방심위에서 출세할 텐데 왜 공익제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답하세요. 본인의 소신에 맞게 공익제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경식 단장에게도 계속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 시야를 좁게 보면 방심위 내부 일이지만 이게 이미 대한민국 국가의 방송 장악과 관련한 방심위의 표적 심의 그리고 거기에 청부 민원 의혹 가장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저희 국감에서 이어서 질문할 텐데 그때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프린트 해왔어요? 어디 갔어요? 프린트 해왔어요? 안 했어요? 김흥식 증인 나와주시죠. 좀 애매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말해서 확인합니다. 김대남에게 관련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벌써 한 2년도 넘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네. 부탁 받은 적이 없다가 아니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민원 넣었잖아요. 방심위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혹시 이 사안 외에도 방심위에 민원 넣은 적 있습니까? 아까 제가 민원을 넣은 짧게. 네, 저기 있다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들과 함께 넣은 아닙니다. 적 네, 있습니까? 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요. 다시 한번 지금, 기회를 네. 드릴게요. 제가 물을게요. 네네. 네. 가족들이 네. 방심위에 문제의 민원을 넣었어요. 가족들이. 네. 예. 그런데 과거에도 가족들이 방송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가족과 함께 증인이 방심위에 민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아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기억하지 못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있습니까? 아니 정말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방심위에 민원을 습관적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방심위 민원을 자주 넣었습니까? 가족들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거 유일하게 가족들은 이거 하나 넣은 겁니까? 가족들 말이에요. 본인 말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이번 민원 말고 다른 민원을 넣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가족들이요. 저는 본인 지금 말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정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뭐가요? 가족들이 넣나 아니 안 맨 처음에 넣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민원을 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억이 나지만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억나지 겁니다.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사실이 있을 때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죠? 방송인이셨죠? 위원장 그게 방송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상식이죠. 방송인이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회피하려고 정말로 하는 저는 겁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니 가족이 민원 넣은 일이 있습니까? 그거를 기억 안 난다 이런 분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 가족들이 한번 동참해서 한번 뜻있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해서 한번 한 기억은 있지만 정말로 제가 다른 건 기억이 나질 않고 오늘 저는 여기 증인으로 와가지고 최대한 사실대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거 별로 진정성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가족들이 동참했다 이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동참. 회의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아니고 하셨어요? 이 동참이라는 말은 내가 민원 넣었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수용해서 같이 하면 동참이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회의하셨어요? 가족 회의? 주말에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 보니까 주말로 기억되는데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얼핏 기억을 반추해 보면은 가짜 뉴스 얘기가 나왔던 것을 보고 그 당시에 방심위에서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 신고센터를 뭐 설립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후에 아마 저는 그런 얘기를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오니까 어떠냐 예를 들어서 뭐 해서 같이 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바보로 보이시죠? 그렇지 그러지 않습니다. 않고서야 그렇게 횡설수설하실 수가 있습니까? 국회에 와서 저희가 국감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혹시 증인으로 요청드리면 나오실 때는 그 기억이 안 난다. 가족들은 알거든요. 방심위에 민원 확인해 넣은 거. 보겠습니다. 예, 네네. 확인해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